도요타 텔, 그다음에 미쯔비시 뭐 디스코 어드밴테스트 이게 아까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골드만삭스 픽한 그 일본의 주식들이에요. 이 주식들이 작년 연말 대비 몇 프로 올랐습니까? 다 최소한 20%에서 50%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아시는 그 엔비디아, 수에즈, 한미반도체, HPSP 같은 주식들을 보세요. 얼마 올랐어요? 30%, 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은요, 일본의 우리 탑7, 사무라이 7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요놈 때문이다. 네. 한국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주식을 산 게 작년 가을부터 가을 겨울 넘어갈 때 요 맨 위에 외국인이 산 한국의 주식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거예요. 네. 삼성전자 빼고 나면 거의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물려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본부장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요. 사무라이 7이 이끄는 니케이 사상 최고 네, 네. 일본 증시 얘기를 그렇죠.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3대륙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다 나왔습니다. 미국 나왔고요. 그렇죠. 일본 나왔고 그러네요. 대만도 그렇고요. 유럽도 유럽도 그래요. 그랬나요? 네, 유럽도 심지어.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엔비디아 네네. 효과다라고도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일본 시장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 성과 비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해 네, 주실까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네.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일본보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도 한 7%, 6%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미국의 핵심이 아닌데 일본의 니케이나 토픽스 지수가 10%, 15% 올랐어요. 한국은 아직도 보합을 갈까 말까 그러기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 1월 19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이 일본하고 대등합니다. 네. 7% 정도로. 그렇잖아요. 네. 1월 19일하고 지금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 1월 초반 말고 기업 밸류업 힘이죠. 우리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얘기가 나온 것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한 1월 19일 정도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7% 올랐어요. 1월 19일 대비로서는. 일본보다 비슷하고 미국보다는 앞섰어요. 우리가 아웃퍼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역시 일본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는 저 PBR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1월 19일 기준으로 올라갔다는 거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우리가 7% 오른 걸 좀 분석을 해보면은 코덱스라고 ETF로 좀 분석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은행, 헬스케어 이렇게 딱 보시면 말이죠. 1월 19일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자동차하고 은행 섹터가 20% 넘게 섹터 와이즈 올랐거든요. 개별 종목은 30% 오른 것도 있고. 대표적인 저 PBR.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1월 19일이면 7%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도 말이죠. 일본도 네. 그랬어요. 일본도 작년 1월에서 3월 사이 초반까지 장이 그때 한 15%, 20% 장이 한 15% 올랐습니다. 장 자체가. 우리는 지금 장이 한 7% 오른 거잖아요. 일본은 15% 올랐어요. 똑같이 금융, 지주사, 금융 이런 거 중심으로 저 PBR이 아마 포인트로는 1.0배가 1.2배 정도로 0.2포인트 정도가 다 올랐어요. 배수가. 우리는 아직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0.32대다가 이제 올라서 0.4 정도, 0.38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대비 부족했던 거는 저 PBR에 대한 대책이었고 이것이 조금 발현되니까 조금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26일 26일이 나오는 오늘이죠. 걸로. 네, 오늘 나오는 나오고 은행들은 뭐 또 배당 낙도 있으니까 네. 이번 주에 다소 출렁일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사실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들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본도 작년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까 15%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잠깐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퀄리티가 좋은 약간 0.5배 이상 되는 PBR 주식들은 속가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쭉정이라는데 쭉정이는 버려지고 옥석을 또 옥석이 가리고. 가려지면서 네. 다시 주가가 잠깐의 한 달도 안 되는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서 작년 내내 40% 정도가
시장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금 7% 장이 오르고 개별 정도로 한 20% 올랐는데 조정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있다 하면은 결국은 후속 조치가 나오고 정부의 조치뿐만 아니고 이 정부가 아니고 다른 정부라 하더라도 이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이라는 믿음만 얻어주면은 다시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 있는 주식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점은 저 PBR을 올리는 거. 올해 1, 2, 3월이 아니고 내내 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 보고요. 좀 더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종목만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연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제로고 네. 성장 일본은 15% 올랐잖아요. 네, 보시겠어요? 연말 대비했을 때 주가들이 여기 쭉쭉쭉 일본부터입니다. 도요타, 텔, 그다음에 미쯔비시, 뭐 디스코, 어드밴테스트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골만삭스 픽한 그 일본의 주식들이에요. 이 주식들이 작년 연말 대비 몇 프로 올랐습니까? 다 최소한 20%에서 50%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반도체가 4개입니다만은 네. 한국의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할까요? 쭉 보세요. 빨간 거 있죠. 삼성전자만 마이너스고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10% 올라서 그냥 플러스 들어왔고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아시는 그 엔비디아, 수혜주, 하이닉스의 밑에 주로서는 한미반도체, HPSP,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IP 설계업체, 암 같은 주식들을 보세요. 얼마 올랐어요? 30%, 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한국의 IT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은요. 일본의 우리 탑7, 사무라이 7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1월 19일 이후부터 보면은 한국이 더 앞선 주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요놈 때문이다. 네. 삼성전자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도요타도 30%,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이런 거죠. 그 차이예요. 네, 지금 앞쪽에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일본의 주요 네네. 일본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아래쪽이 지금 우리 기업들인데 쭉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와 12월 말 대비해 보면 맞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좀 유일하게 좀 아쉽다. 네네. 네. 근데 그 시가총액이 크니까 전체 코스피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이 우리가 뒤처지는 거 좀 보이는데 네. 사실은 삼성만 딱 빼고 얘기하면요. 네.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1월 중순부터는 더 앞선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였죠? 우리가 지금 1월 19일부터는 7%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뒤지지 않는다. 삼성만 분발하면 앞선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고요. 실제 외국인 이거 보실래요?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주식을 산 게 작년 가을부터 겨울 넘어갈 때 요 맨 위에 외국인이 산 한국의 주식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엄청 많이 샀죠. 20몇 조 샀다는 거. 그렇죠? 근데 작년 특히 올해 들어와서 샀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거예요. 네. 삼성전자 빼고 나면 거의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물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으쌰으쌰하는 것이 전체 지수적으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건 반도체 장비주건 IP 주식을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트레이딩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그럼 결과로서 삼성전자는 네. 왜 못 가는지를 그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뒤에 예, 있습니까? 예, 예, 예.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ETF하고 이 중간에 미국 ETF하고 네. 맨 위에 저펜 ETF하고 확 벌어졌잖아요. 잘 가다가 근데 작년 가을부터 벌어진 게 삼성전자 우리가 뒤처지고 이렇게 돼서 된 거라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사무라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한 답변은 삼성전자는 현타가 왔어요. 삼성전자는 D램에서도 1등이 아니고 파운드리에서는 far distant second죠. 그래서 삼성전자 현타를 개척하는 방법은 첫 번째, D램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 측면하고 HBM에서의 마켓 측면에서 만전 뒤졌단 말이에요. 네. 개수 측면에서만 1등이지 사실은 영업이익을 버는 거 아니면 차세대 중요한 HBM에서는 아직 부족한데 엔비디아의 HBM3가 제대로 성능적으로 문제 없어서 그 오더를 이만큼 받았어요라는 게 소식이 들려야지 삼성전자가 움직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못지않은 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번 주에 메타가 오지 않습니까? 메타의 주커버그가 이제는 10년 만에 와갖고 삼성이랑 뭐 한다는데 뭐 이렇게 미팅을 한다는데 뭐냐면은 모든 그 큰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솔루션이 TSMC밖에 없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대안 내지는 협력처럼 삼성전자를 지금 각서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뭔가 돌파를 찾아야 되거든요. 파운드리하고 설계해서. 근데 지난주에 뭐가 나왔냐? 인텔이 발표했죠. 우리 엔비디아 실적만 보고 있는 그날 인텔이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서비스라는 그런 데이를 열었어요. 거기서 과감하게 27년, 30년 사이에 자기네가 2등이 되겠다. 1.8나노 생산을 하고 걔네 18이라는데 네. 1.8나노는 올해 내년 사이에 그다음에 18나노는 3년 사이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론적으로 잘 되면 삼성전자가 앞서지가 않게 되고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2위를 가겠다. 그렇죠. 네. 규모는 아직 아니죠. 규모는 인텔이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 TSMC가 앞서에는 한 58%고 57, 58%, 삼성전자가 12.4%예요. 그 몇 배 차입니까? 이거 벌써 4배 차입니다. 3등이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 15억 불 미국에서 보조금 받은 글로벌 파운드리라 했어요. 그게 6.2%. 그다음에 4등이 아마 그 4등이 UMC. 대만의 또 하나 파운드리, 그 다음에 5등이 또 5.8% 되는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SMIC. 이 세 군데 삼성 밑에 있는 세 군데 UMC, 글로벌 파운드리, SMIC 이런 업체들 합한 것이 18%예요. 삼성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가 삼성이 2등이라 하지만 애매모호한 2등인 거죠. 물론 어드밴스드 패키지, 어드밴스드 나노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TSMC가 붙는다 이렇게 한 건데 갑자기 인텔은 아니죠. 인텔이 이제 어드밴스드 그 나노 공정에서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삼성이 과연 2등인가요? 애매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등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에서는 인텔하고 비등하거나 뒤처질 수 있고 규모 측면에서는 밑에 애들이 막 쫓아오거나 TSMC가 또 구마모토에서 일본도 도와주는 공장을 네네. 2년 뒤집고 이런 측면에서 파운드리에서 앞서가는 게 아니고 애매하다는 이런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이 할 거는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는 동맹을 잘 결집해야 됩니다. 대충 동맹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게 아니고 동맹을 절실하게 해서 메타 그다음에 뭐 하는 다른 그 빅테크하고 연결해야 돼요. 근데 인텔이 벌써 실어왔잖아요. 인텔이 18나노, 1.8A 나노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50억 불의 수주를 받았다.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50억 불 적은 숫자 아닙니다. 한 20조 되는 거잖아요. 삼성이 1년에 한 분기에 매출 내는 게 파운드리에서 6조예요. 1년에 24조인데 삼성이 1년 버는 거 정도의 그 매출을 한 큐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지금 수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이 동참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HBM, 파운드리 둘 다 현타를 개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너무 미래 나오는 게 아니고 2분기쯤에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는 제해놓고 우리도 ETF라든지 그런 걸 오히려 고민할 정도의 시츄에이션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매우 기로에 중요한 왔다. 거죠. 매우 네. 중요한 기로에 왔다. 사실은 반도체나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ETF도 삼성전자가 무조건 어느 ETF도 다 15%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고 ETF를 계산해 보면요 뒤지지 않습니다. 예, 그거 가장 중요한 거죠. 삼성 때문인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싸다 안 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일본에 그 골드만삭스 사무라이 세븐이라에서 나온 주식을 보면은 도요타는 잘 아시는 거고 네. 도쿄 일렉트론 가장 큰 장비 회사고 그다음에 디스코는 우리나라 이오테크닉스 비슷한 거고 어드밴테스트는 또 시각 증차장인데 요 정확히 안 적었습니다만은 도쿄 일렉트론 같은 거는 PER이 여기 나왔는데 한 4, 50배 돼요. PER이. 그다음에 어드밴테스트 30배 되고 대부분도 25배, 30배 되거든요. 우리 엔비디아가 올해 실적 기준은 지금 31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청 싸잖아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11배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15배 되니까 싸 보이는데 시크릿컬한 거라고. 근데 하이닉스는 이게 점프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는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HBM하고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타결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빼고 계산하는 지수로만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좋은 거는 CNBC가 픽한 거나 누가 픽한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가 계속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받는 거는 누구나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도 포텐셜은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장비 업체는 있죠. 배시라고. 이거는 또 후공정 패키지인데 한국의 한미반도체랑 비슷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한미를 잘 모르나 봐요. CNBC는. 어쨌든 그랬을 때 삼성만 해주면은 모든 게 많이 해결되고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도 크게 실망을 해주지만 않으면은
뭐 저율 뭐 과세가 됐든 분리과세가 됐든 구체적으로 나오고 세금만 건드려주면 어느 정도 건드리면은 향후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일본이 1.0 PBR에서 지금 1.4 PBR까지 왔거든요. 1년 사이에. 한국도 지금 0.95인데 일본만큼 0.34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올라가도 0.2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우리 장은 거의 한 15에서 20%는 그냥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일본의 한 70% 정도의 PBR 업을 상장하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2, 3년이 아니고 한 1, 2년 사이에 대한민국 증시도 한 20% 가까이 업사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25%를 차지하니까 그걸 빼고 얘기하면은 이게 20%가 업사이드인지 15%가 업사이드인 거지 계산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서 이제 앞서서 인텔 얘기했었잖아요. 네. 인텔은 지금도 4나노도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8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네, 네. 대한 회의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네, 지금 네. 주가 흐름을 봐도 네, 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여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폭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삼성의 그러니까 인텔의 어떤 회의적인 의견 네. 또 삼성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은 네.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인텔도 그래서 주가가 안 간 거죠.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AI의 수혜주라고 얘기하기는 민망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인텔은 미국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이거밖에 안 되고 네. 삼성 워낙 크니까 우리가 임팩트가 큰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 확실한 2등 파운드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150억 불의 수주를 확실히 받았고 그 얘네들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1.8나노 되지도 않은 건데 그 오더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뭐 수율이 올라갔다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 작년 4사분기 실적 적자가 한 7천억인지 1조인지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만 1분기도 그게 빨리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좋은 소식이 없는데 반영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기본적으로 레코드적으로는 도끼인 객긴인데 근데 이 발표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동맹을 맺는 게 과거에 아예 동맹 내가 하면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절실하게 동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요즘에 어저께 미국에 나왔는데 미국이 워낙 주가가 한 PER 20배 넘어가니까 버블이 나는 거 아니냐. 네.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 나와서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네. 엔비디아가 버블의 시초냐 아니면 진짜 엔비디아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변곡점 딱 건드리면 터지는 티핑 포인트가 아니냐 그 두 가지에 대해 갈림길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베이비 버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이비 버블은 아직 버블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뭐 그래서 베이비. 아직은 주가는 더 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만약에 있겠죠. 베이비라면. 그렇죠. 네. 베이비 버블. 엔비디아는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적 예상치의 PER이 30배 초반이고요. PSR 20배인데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PSR, Sales Volume 대신했을 때 20배라는 게 이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시스코나 우리 앵커님이 애기였을 때 농담입니다. 시스코나 20몇 년 전에 네, 네. 시스코 할 때 탑 시스코 밸류에이션 목이 20배 넘어가면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매출 대비했을 때. 왜 매출을 했을까요? PSR로 옛날에 그때도 버블 할 때 어닝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PSR 한 건데 얘네는 어닝이 OP가 60% 이상 남아요. 그러니까 PSR로 하는 게 아니고 PR로 보는 게 맞아요. 미국 평균이 21배고 빅테크가 37배 되는데 엔비디아가 30배 초반이면 아직은 싼 거죠. 이거를 PSR로 하는데 영업이익이 60%인데 왜 PSR 합니까? 근데 영업이익 PSR을 하더라도 그때 버블 할 때 22배 갔을 때보다는 아직도 한 10%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베이비 버블을 받아치린다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고 PR 대비하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고 네. 티핑 포인트라 얘기한 그 카멘트의 중요한 거는 5년 내에 데이터 센터가 더블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딱딱딱 하면은 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할인하면은 20배 이하고요. 20배 중반, 24배 정도고 PSR이 10배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버블일까요? 베이비 버블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될까요? 저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보다 반도체에서 뭐 뒤졌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같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한 10% 이상 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버블이라면 네. 그렇죠. 베이비. 그리고 수치상으로 어디쯤 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자, 그래서 결론으로 좀 가볼게요. 코스피 전망은 기존에는 2,450에서 2,700이었는데, 네, 네. 그렇죠? 보시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봤었는데
금리 인하 같은 추가 악재, 금리 인하가 안 된다든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고 좋았을 때 조합이 있는데 엔비디아도 실망하고 금리 인하도 올 가을 겨울이나 되고 이랬으면 아마 2,600을 넘지 못할 거라 보고 다운시키려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기대 이상이었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약간 추가 실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6월, 7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570에서 2,790.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에 실망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흐름의 자체에서 일본과 비슷할 거다. 폭은 약간 낮더라도 그 속도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2,550 그 전에 잡았던 그 전에 잡으려고 했던 2,450에서 원래 2,550까지 했는데 2,550 이하로는 저는 안 내려갈 것으로 보고요. 2,500 중반 그 정도에는 모아서 2,700 후반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2분기까지는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의 지속적인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거 일본 사례를 봐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의 한 30%가 조정을 미리 받았다.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많잖아요. 지수도 있고 금융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많은데 쭉정이를 가리는 거니까 10개 종목을 보셨다면은 아마 4, 5개 종목으로 압축하는 기간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내려가더라도 이게 2,580, 90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인가 29일이 금요일이 PC 목요일이네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PC 네. 나오고 일일 날 쉬고 네. 다음 주에 있는데 PC가요 약간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전 달보다는 낮지만 이전 달이 한 2.9, 핵심이 코어가 2.9인데 2.8 정도로 약간 낮다고 하지만 이거 갖고는 충분치 않거든요. 네. 더 낮아야 되는데 더 낮게 나오기는 앞에 CPI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2.8이 아니고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높은 2.9 혹시나 3 이거면 충격이 있겠지만 이 정도 정도만 나오면은 특별히 아주 악재는 아닐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